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과 항공 예약인데요.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부터 대응 방안까지 박희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날씨 너무 좋아지니까요. 네.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때문에 이 숙박 또 항공과 관련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상담하고 계신 이런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그 GSA라고 외국 항공사들 총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자문을 하고 있기도 해서 그 소비자들 그리고 항공사의 문제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은 이제 항공권이나 숙박권 문제인데요. 이제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국가의 사정 때문에 여행을 못하게 되는 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이게 환불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오늘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규정이 항공권 등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취소 불가가 조건으로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취소를 함에 있어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걸 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항공권의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변경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 항공산업의 구조 자체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이 항공권이라는 것은 한 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100명이 타든 사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뜨는 가격이 다 동일하거든요. 네. 이런 구조들 때문에 어떤 시장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항공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약은 24시간 받으면서 취소는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영업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라든가 어떤 어플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몇 시간 뒤에 취소하느냐에 따라서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하면 100% 환불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가 밤에 사서 밤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때 당시 바로 취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취소 같은 경우는 여행사나 아니면 항공사에서 정확한 컨펌을 해야만 취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영업시간이 돼야만 취소가 되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몇 시간 지나서 24시간이 지나서 혹은 뭐 몇 달이 지나서 금액 차이가 막 몇십만 원씩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지만 제일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외국 항공사, 네. 외국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스카이스캐너 이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 세계의 업자들이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올리는 비행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 이런 앱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한 경우에 취소 신청을 했는데 취소 신청이 막 24시간, 30시간씩 늘어지고 그 늘어진 동안에 뭐 취소 가능 기간을 아예 지나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위약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A씨는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가려고 국내 여행사에서 비행기표 3장을 샀습니다. 일정이 바뀌어 다음 날 저녁 여행사에 취소 신청을 했더니 표값 100만 원 중 40만 원이 넘는 수수료가 청구가 됐는데요. A씨는 24시간 내에 취소했으니 수수료 면제가 아니냐고 따졌는데 여행사는 영업시간이 끝난 뒤 취소 신청을 한 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는 여행사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예약은 아무 때나 되고 또 취소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변호사님 참 불공평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사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다고 하죠. 예, 여행사들은 주로 이제 약관을 얘기하면서 약관에 이미 적혀 있다. 그걸 네가 충분히 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미 계약 어떤 사적 계약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항공권을 사면서 그 긴 약관을 꼼꼼히 다 보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사실 그런 긴 약관을 다 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정위에서 약관을 좀 고치고 환불 기간을 늘려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특히
특정한 경우에는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하는데 환불하는 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틀, 3일 걸리기도 하지만 최대 4개월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은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서 환불 기간을 24시간에서 15일까지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어떤 이익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K씨의 여행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 걸쳐 약 9시간 지연됐습니다. 또 K씨를 포함한 승객들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되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보상을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행 일정에 좀 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면 그거는 뭐 항공사의 원래 보상 책임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만 네. 조금이라도 항공사의 책임이 있으면 항공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설령 뭐 다른 항공편과 숙소를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이 미리 예약한 숙소라든가 미리 예약한 일정들을 가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안인데요. 소비자가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 등을 그다음에 이제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따라서 $600, 한화로 한 8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귀책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비자원이 이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다시 고장이 난 걸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네.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만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 항공기 지연되는 안내가 조금 미흡했고 네. 장기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어떤 직간접 피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80만 원 정도를 전액을 이제 인정한 건 아니고 네. 1인당 위로금으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이제 권고했고 항공사가 이에 응했습니다. 4분의 1 정도 내려갔네요. 자, 다음으로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숙박과 관련된 피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숙박 관련 피해도 요즘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대표적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라든가 야놀자 같은 이런 플랫폼 6곳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도까지 4년간 숙박 예약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2,053건으로 같은 기간 숙박 관련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건수의 43.4%를 넘어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숙박 예약 플랫폼 관련 피해가 숙박 관련 전체 피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에는 한 3분의 1 정도, 3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절반이 넘는 51.4%로 증가됐고요. 그 피해 건수도 예전엔 300건 이내에서 현재는 700건이 넘는 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는 건이 많거든요. 그런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한국인들이 여행을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국내 여행이나 국외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여행 수요가 많아지고 또 다양한 형태의 숙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숙박 피해 사례를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제주시에 거주 중인 소비자 B씨는 숙박 플랫폼에서 대구시 소재의 관광 호텔을 1박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에 강풍과 폭설로 인해 B씨가 탑승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결항됐는데요. B씨는 숙박 예약 플랫폼에 보상 문의를 했는데 상담원은 내부 규정상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없어 환불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없다라는 말이 소비자로서는 이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에 대한 보상 절차는
잘 안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과실도 아닌 일로 발생한 일이라면 보통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의 핵심인데요. 이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고객에게 전부 피해를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건 사실 숙박 그 시설과 고객 간의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운데 플랫폼이 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숙박시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플랫폼의 경우에는 우리는 돈을 중개업체일 뿐인데 우리는 그럴 규정도 없는데 너한테 환불할 수는 없다. 뭐 이러면서 그냥 뭐 2만 원짜리 뭐 쿠폰 주고 5만 원짜리 쿠폰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서 숙박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결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권고일 뿐이지 법적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체에 이걸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권고였군요. 예,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항상 미리 약관을 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무의 책임도 없이 취소된 경우에 어떤 환불 규정이 있는지를 좀 꼼꼼히 확인하고 또 이제 플랫폼 전체 이용도 있지만 개별 숙소, 이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실제로 개별 숙소의 어떤 예약창 맨 아래에 보면 이런 약관 규정들이 다 써 있습니다. 아, 네. 대부분 확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꼭 확인을 하셔서 미리 잘 살펴야 될 거고요. 또 이미 벌어진 건은 이제 공정위의 고시가 있은 만큼 공정위에 따라서 잘 이제 이행이 돼서 계약금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불 규정 관련된 피해 외에도 뭐 아예 돈을 받고 잠적하는 이 숙박 관련 예약 관련된 사기도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방법으로 좀 주로 당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거는 공유 숙박 사이트들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명칭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에어비앤비 같은 이제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플 사이트에서 이제 보면 개인이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거기에 묵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단 발생하는 사기 중에 제일 흔한 유형이 사진이라든가 리뷰를 조작하는 거예요. 아, 네. 사진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는 남의 사진을 막 갖다 쓰기도 하고 아예 다른 아예 다른 사진을요? 네. 숙박시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진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숙박시설 찍은 사진을 굉장히 막 보정을 많이 하고 왜곡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리뷰 같은 경우도 좋은 리뷰만 남겨놓고 나쁜 리뷰를 없애서 이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곳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개인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좀 다양한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숙박시설 영업을 하고 안 좋은 리뷰 같은 게 쌓이면 취소한 다음에 똑같은 숙박시설을 또 다시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작업한 리뷰들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서 보면 내가 원했던 숙소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일어나지만 숙박 그 플랫폼에서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더 심각한 경우는 아예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없어지는 경우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그런 에어비앤비 같은 숙소들은 그곳에 직접 가야 그때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로 그때 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가 있냐면 여기를 이용하면 20%씩 수수료를 내야 된다. 너무 비싸니까 우리 계좌로 그냥 입금을 해주세요. 아, 직접 계좌로? 네.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입금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숙박시설이 아예 없다. 혹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내 방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나랑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잠적한다거나 없어지는 피해도 특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숙박시설이 사실 거의 절반 중요하죠.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계획을 짜고 가족여행 특히 이제 갔는데 그런 아예 숙박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황당한 그런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 방이 없다. 네.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항공이나 숙박 예약을 하면서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네. 사실 뭐 뻔한 얘기지만 예약 전에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리뷰를 잘 보다 보면 네. 한국인들이 올려놓은 리뷰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글자로.
아, 막 볼뚜까 없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그게 네네. 뭐냐면 번역이 되면 그 주인이 보고 안 좋은 리뷰구나 하고 지울 수가 있어서 네. 별 5개로 해놓고 한국말로 막 여긴 정말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뷰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피셔야 되고요. 아, 우리만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뷰 전체에 뭐 별점만 보시고 절대 파악하시면 안 되고 개별 리뷰들 특히 이제 안 좋은 순서대로 좀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숙박 예정 일자, 장소 그리고 그 숙소가 믿을 만한 곳인지 이런 데를 정확히 확인하고 또 환불 규정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일단 사전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경우가 좋고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취소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는지 이걸 좀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취소 시점에 따라서 보통 이제 금액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 일자에서 몇 시간 이내는 환불이 불가. 근데 일자에서 뭐 3일 전에 환불하는 경우는 뭐 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불 규정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사이트나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제대로 잘못된 경우에는 환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요구했으면 그 요구한 사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입증이 쉬운 뭐 문자나 이메일 이런 기록을 남겨놔야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받기가 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플랫폼을 이용하셨다면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알려야 하고요. 또 이 사업자, 플랫폼이든 사업자든 여기가 이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면 관련 기관, 특히 이제 국내 숙소 같은 경우는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같은 데 진정을 넣을 수도 있겠고 금액이 좀 커질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산하에 보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해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좀 더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청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배응을 하시면 아무래도 보상을 받게 될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만 공정위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숙박 또 항공 예약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항공권 예약 전 여행사 환불 규정 확인하기, 왕복 항공권은 가급적 같은 항공사에서 예약하기, 계약 취소 시 취소 시점 증명 캡처본 보관해 놓기, 숙박 계약 전 숙박 일자 요금 확인하기, 숙박 계약 전에 취소 수수료 규정 확인하기, 서비스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상담센터 신고하기입니다. 따뜻한 날씨 즐기려 떠나는 여행, 숙박과 항공에서 피해를 보면 곤란하겠죠. 예약 전후 한 번 더 신중한 선택으로 즐거운 여행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